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심도 있게 조사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법여권의 총선 압승 이후에 윤석열 흔들기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내린 수사 지시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면 승부로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둘 중에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검찰이 향후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브리핑을 들어보셨잖아요. 좌파들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근데 이번 총선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좋은 호재 4대 게이트와 4대 금융 게이트까지 8대 게이트를 하나도 이용 못하고 결국은 폭삭 참패해버린 통합당을 보면서 이 좌파들의 끈질긴 면 이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좌파들의 공격에 버티고 있는 것만 보십시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바로 자신의 스타일인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에는 무조건 정면 돌파, 그 승부수를 띄우는 기질. 이것도 통합당 의원들 배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 수위를 계속해서 고조시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호를 기초로 내걸었던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는 윤석열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채권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다고 하지를 않나. 우이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촛불 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겨냥했습니다. 이런 자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윤 총장. 사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법여권이 잘 쓰는 거 하나 있잖아요. 언론 프레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정면 돌파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자꾸 뻥튀기를 해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러니까 또 이런 거 보고 또 문재인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서 때려잡겠다는 심상이 아니겠습니까? 잘했어요. 무엇보다 지난 10일에 공개된 신라젠 이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시, 이 사람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전문을 보면 MBC에 제보했던 지시가 오히려 여야 정치인 5명의 장부 및 송금 자료 등을 언급하면서 반대로 채널 기자에게 지시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기자가 지시를 협박한 게 아니고 지시가 채널A 기자를 꼬드기고 반협상과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MBC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언 유착, 까만 유착으로만 사건을 몰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MBC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MBC 뉴스 데스크 팀이 그 국장에 이보경이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이 국장이 자신의 SNS에 채널A의 56종 녹취록을 다 읽었다.
최강욱이 사실 아니어도 좋다 운운했다는 대목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이 있을 리 없겠죠. 그냥 오래된 최고라의 향기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명식이 MBC 국장급인 이보경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강욱이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지씨와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올리면서 바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을 채널A 기자가 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는 보도자보다는 생산자를 더 문제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지금 MBC가 보도하는 것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전문을 비교해보면 서로 간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작살나게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MBC에 제보를 했다는 그 지씨가 채널A 기자에게 직접 그분이 신라젠 수사를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죠 라는 유도 질문을 던지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의 이름이 채널A 기자의 입에서 말라도록 유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역공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진 이 촉으로 봤을 때 이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도 이미 몇 번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엉터리를 갖고 나를 공격해 열받았을 거예요. 즉 윤석열 총장의 정면 돌파가 좌파들이 얘기하는 무모한 정면 돌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과 모함을 밝혀내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법여건에서는 마치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독식하고 남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사태를 동일시하는 이런 프레임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이 좌파들은 이 프레임 작업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갇히면 못 빠져나와요.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에서 떠나면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듯한 프레임 작업과 언론 프레임을 통해서 윤석열 죽이기, 쫓아내기, 꺾기, 내려앉히기, 이런 걸 벌써부터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름만 나오면 윤석열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프레임 작업을 해서 윤석열을 거기다 가두고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주저앉히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 측근이라는 말로 바로 검언 유착 보도를 하고 거기에 윤석열과 관련된 것처럼 프레임을 짜왔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감찰이 아니라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범여권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프레임 작업과 언론 플레이가 허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겠다는 바로 이런 정면 돌파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그 자신과 검찰을 흔들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한방 놓겠다는 의지를 그동안은 참아왔고 선거 때문에 참아왔지만 선거 끝나니까 바로 그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제가 손상대 TV에서 수차 말씀드렸지만 우파 좌파라는 개념을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좌파들과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파하고만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걸리면 법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통합당에서 잘 알아봐야, 이거 좀 배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제명을 시켜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네가 공격하면 나는 더 큰 공격을 퍼붓겠다. 이게 제대로 된 공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나를 한 방 때리면 나는 아예 도끼를 들고 대가리를 빠개버리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 좌파들이 연이어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뚝심과 공격력, 그리고 법대로만 가겠다는 이 철칙,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를 때려잡는 방법은 정신없이 공격만 해야 합니다. 방황하면 역공당하는 거요. 그들이 뭔가 계획을 짜고 꼼수를 부르고 뭔가 저들끼리 머리를 맞춰서 얘기하고 생각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아야만 좌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이겨요. 틈만 주면 역공해서 통합당이 한두 번 당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색이 정권이 날아갈 만한 8대 게이트를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다 역공당의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반대로 선거에서 역공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파 정치인들이 배지를 뗄 생각하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배지 자꾸 생각하면 뒤로 물러서고 내 안에도 누가 하겠지. 가만히 있으면 저 누군가는 튀어나와서 헛소리 하다가 제명될 거야. 뭐 참행지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야당이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리는 여당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처럼 더 잘 싸워. 배지에 연연하면서 사색에 빠지는 순간 좌파들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틈을 삐지고 들어온 좌파들에 의해서 역공을 당해서 결국은 케어패당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지 어떻게 잡아들이는지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재밌는 영화의 한 편을 보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과연 MBC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것인데 밝혀지고 난 뒤에 MBC의 태도와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던 황희서, 최강욱이, 이 김용미 등등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말꼬리를 어디로 돌리는지. 자,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공수처가 설치되는 7월 전까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기레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과연 청와대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칼이
어떻게 매서운 역할을 해줄지 우리는 그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예단컨대 권력과 싸워서 이기기란 참 힘든 고난의 길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잠시 한담할 시간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있겠죠. 검찰총장으로서 법대로만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 힘내시고 이 엉터리들 모조리 잡아다가 댄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곤장 칠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아주 곤장 500대씩 엉덩이가 헤어질 때까지 두드려 패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차, 뉴스 까보기 손상대 애국 메아리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뉴스 까보기는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옆에 좀 홍보 좀 하셔서. 사실은 뉴스 까보기도 자꾸 듣다 보면 재밌습니다. 뉴스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방향이 잘못됐고 누가 거짓말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